5장 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르장드르 다항식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 시간에 르장드르 미분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했었습니다. 그 일반회 모양을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일반회가 이와 같이 y는 equal a0 y1x 플러스 a1 y2x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y1과 y2는 각각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는 해였었습니다. y2는 밑에 있는 식이고요. 자, 여기에서 n이 임의의 상수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분의 3, 1.2 이런 실수값 범위 안에 있는 값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n이 의미 아닌 정수라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한 모양의 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y1 안에 있는 n이 포함되어 있는 식과 y2 안에 있는 n이 포함되어 있는 식들은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n이 만약에 의미 아닌 정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y1이나 또는 y2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유한차수 다항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하나하나 값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이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먼저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0이라면 자, 여기 보면 y1에 n2라는 항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은 뒤에 있는 항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항이 더 늘어나서 여기가 두 개면 요 다음 항은 네 개. 그 다음 항은 이 앞에 있는 네 개의 항에다가 왼쪽 오른쪽 하나씩 더 첨부가 돼서 6개. 또 그 다음 항은 8개.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가 2개씩 늘어납니다. 앞에 있는 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항 2개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n은 이 이후에 계속 n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은 이 아래에 있는 y2x라는 함수 안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n이 0이면 바로 y1에서 y1이라는 이 함수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0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 항은 전부 다 0이 돼서 y1x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n이 의미 아닌 정수로 결정을 했을 때 보다시피 한 해, 두 개의 독립이 되는 해 중에 어느 하나가 유한차수 다항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해는 유한차수 다항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y2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다가 n 대신에 0을 넣어봤자 얘네들은 계속 무한차수 다항식이 나옵니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3 팩토리얼분에 0을 넣으면 2 그리고 x의 3승 그 다음에 여기도 다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분모는 5 팩토리얼분에 자, 여기 0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3이 됐었고요. 0을 대입하면 여기 2가 있고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니까 4가 있었네요. x의 5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요. 물론 여기 소거되는 항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써서 표시한다면 x 플러스 약분하면 3분의 1 x의 3승 얘도 2, 3, 4를 다 약분해버리면 5분의 1 x의 5승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의미 아닌 정수였다고 가정했을 때 독립이 되는 두 개 해 중에서 어느 하나는 유한차수 다항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한차수 다항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 연습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이 바로 2분의 로그 1-x분의 1 플러스 x의 매크로니 급수 전개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이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로그 1 플러스 x에 관한 매크로니 급수와 로그 1-x의 매크로니 급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두 식을 결합을 해서 앞에 2분의 1을 곱하기만 하면 이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이 모양이 로그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기하급수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x분의 1, x의 크기가 1보다 작다는 조건에서 1-x분의 1은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x의 3승 이와 같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1 플러스 x분의 1인데요. 자, 이제 이 범위 안에 즉 마이너스과 1 사이 안에 있는 모든 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역시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수렴 구간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식으로부터 몇 급수는 수렴 구간 내에서 항별 미분과 항별 적분이 가능하므로 우리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각각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식을 적분하면 1 플러스 x분의 1의 부정적분은 로그 1 플러스 x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적분상수가 붙습니다. 근데 그 적분상수는 여기에 마저 한번 써볼게요. C1 왼쪽에다 붙일게요. 여기다 다 항별 적분이 가능하죠. 좌변 적분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C1은 적분상수예요. 우변을 적분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x의 4승 이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매크로니 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 잊어버린 학생들은 미분적분학 교재의 몇 급수 파트 중에서 특히 매크로니 급수, 간단한 함수들의 매크로니 급수를 잘 활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급수는 x = 0가 수렴 구간이잖아요. 수렴 구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수렴하기 때문에 x 대신에 0을 대입해도 수렴해야 돼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좌변 로그 1은 0, 여기 0을 대입하면 다 0이 되니까 결국은 좌변은 C1만 남고 우변이 0이 되니까 그래서 C1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1이 0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1 플러스 x는 이제 C1이 0이었었습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그리고 4분의 x의 4승.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자, 이것이 로그 1 플러스 x에 관한 매크로니 급수 전개식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양변을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곱해도 똑같은 원래식과 같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도 똑같은 위치로 C2라는 상수가 붙는데요. 역시 x = 0가 수렴 구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수렴해야 되니까 0을 대입하면 같은 논리로 C2가 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C2를 쓰지 않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양변을 각각 적분하니까 x 그리고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x의 3승 플러스 4분의 x의 4승이 같이 됩니다. 자, 이제 몇 급수는 자, 얘하고 얘는 얘 수렴 구간하고 얘 수렴 구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몇 급수의 수렴 반지름은 항별 미분하거나 항별 적분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 끝점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일 때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첫 번째 이 함수의 몇 급수 전개식에서 마이너스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1은 포함되지 않지만 1은 포함됩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좌변 로그 2가 되고 우변은 교대급수가 돼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같은 논리로 이 두 번째 식도 이번엔 x가 1이 되면은 로그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역시 우변이 교대급수 판정법의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일반항이 가면서 줄어들고 극한 취하면 0으로 가기 때문에 교대급수 판정법을 만족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1은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몇 급수는 공통인 수렴 구간 내에서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교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그래서 교집합 범위 안에서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니까 둘을 변변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빼기 로그는 이렇게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어지죠. 자, 이제 요 등호는 공통인 집합 범위 안에서니까 마이너스 1도 안 들어가고 플러스 1도 안 들어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제 두 식을 더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개를 더하면은 자, 이제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항을 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동량끼리 묶으려고 해요. 동량끼리 묶으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수렴 구간 안에서 몇 급수는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이거 항을 재별해서 동량끼리 다 묶어보면 x가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2배 x. 이건 부가 반대니까 지워지고 요거 똑같은 게 있어요. 3분의 1 x의 3승. 이건 서로 지워지고 그 다음에는 5분의 1 x의 5승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양변을 2로 나눈 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썼더라 볼게요. 자, 그래서 x 더하기 3분의 1 x의 3승 더하기 5분의 1 x의 5승, 그 모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3분의 1 x의 3승 더하기 5분의 1 x의 5승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다시피 인버스 하이퍼블릭 탄젠트 x하고 같은 함수입니다.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같은 함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n이 의미하는 정수였을 때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유한차수 다항식이라면 다른 하나는 2분의 로그 1-x분의 1 플러스 x 또는 다른 말로 인버스 하이퍼블릭 탄젠트 x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유한차수고요. 하나는 무한차수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n이 0일 때, 자, 이런 상수항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차다항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y1이 유한차수가 되고 y2가 무한차수가 됐거든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n이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의미하는 정수값들을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교재 연습 문제 1번인가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임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연습 문제도 겸사겸사해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n이 1일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이 1일 때는요. 여기 보세요. y2에 바로 n-1이라는 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 n-1 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n-1을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바로 이 항이 전부 다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2가 x가 돼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y1x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y2x를 계산해 보니까 y2x는 바로 이렇게 x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y2라는 함수가 유한차수 다항식이 되는군요. n이 1일 때 보다시피 1차식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이 0일 때 0차식, n이 1일 때 1차식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y1x에다가 여기도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의 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한쪽이 유한차수가 되면 다른 쪽은 무한차수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1-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니까 2가 돼서 약분하면 1-x의 제곱, 여기다 또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니까는 -1을 대입하니까 -1이고 요 1이고 1을 대입하면은 2가 되는군요. 1을 대입하면 4가 됐어요. 요게 4팩토리얼이거든요. 약분하면은 자, 이제 3팩토리얼분의 2가 되니까 또 2를 약분하니까 -3분의 1 이와 같이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 x의 4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2번인가 보면 이 부분도 이런 함수에 적당하게 x인가를 곱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오라고 해놨어요. 자, 실제로 여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x를 묶어내 보세요. 한 번 더 써볼까요? 요 1-x를 묶어내면은 요게 -x를 묶어내니까 여기는 x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 x의 3승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보세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써 있는 요거잖아요. x 뒤에 계속 가는 거 이거 똑같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항을 몇 개만 적어놔서 그렇고요. 이 항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 더하기 3분의 1 x의 3승 더하기 5분의 1 x의 5승이에요. 그래서 1-x이기 때문에 얘를 로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1을 y2는 유한차수였고요. y2를 다시 한번 보면 1-x 그리고 여기 2분의 1 앞에다 쓸까요? 2분의 1 x 그리고 로그 1-x분의 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것을 역시 똑같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연습 문제 2번인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쓰면 1 자, 여기 보다시피 요 2분의 로그 1-x분의 1 플러스 x가 인버스 하이퍼블릭 탄젠트 x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x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 인버스 하이퍼블릭 탄젠트 x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n이 의미하는 정수일 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유한차수가 되고 나머지 한쪽은 무한차수가 되는데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이 무한차수가 다 요 로그항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 돼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버스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포함되는 아주 복잡한 어떤 식으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아무래도 무한차수 다항식꼴의 해를 가지고 다루는 것보다는 유한차수 다항식의 해를 가지고 다루는 게 훨씬 더 다루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편리성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차수 다항식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유한차수 다항식에 관심을 가지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
이 르장드르 미방을 만족하는 일반에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안에서만 이렇게 해가 구해지는데요. 그때는 n이 그냥 임의의 상수였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한차수 다항식으로 제한을 두게 된다면은 n을 의미 아닌 정수로 제한을 하게 된다면은 해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유한차수 다항식이 나오죠. 이와 같이 유한차수 다항식이 되게 되면은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그 유한차수 다항식은 항상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실수는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100억을 대입하든 1천억을 대입하든 간에 비록 다항식의 차수가 뭐 100차 다항식이라 할지라도 계산기에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무한대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유한차수 다항식이 계산하기 편리하다는 좋은 장점도 있고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성 때문에 우리는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을 다룰 때 n을 의미 아닌 정수로 제한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공학적인 응용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이 n이 의미 아닌 정수일 때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유한차수 다항식이 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유한차수 다항식의 해에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해를 르장드르 미방을 풀어서 얻어지는 유한차수 다항식의 해라는 뜻의 개념으로서 르장드르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알의 약자를 써서 P를 쓰고요. n은 뭐냐면 그 다항식의 차수를 나타냅니다. 최고차가 n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면 얘는 그럼 P0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0차 다항식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겁니까? 하면 얘는 이제 P1x 이렇게 쓸 건데요. 자, 이제 이렇게 유한차수 다항식의 몇 개는 그냥 P0, P1 이렇게 바로 쓰기도 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이 유한차수 다항식을 나타내는 르장드르 다항식은 이 해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어떤 상수를 곱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목적하에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1이 될 수 있는 2를 만족하는 이제 그 가장 높은 차수 앞에 개수 AN을 정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N차 다항식이니까 최고 차수가 N차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N차 이하의 내림 차수를 이렇게 쭉 표시한다고 봤을 때 가장 높은 X의 N승 앞에 개수 AN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적은 이 Pn1이 1이 되는, 즉 2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개수를 정해봅시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AN을 다음과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N을 선택할 때 EN승 n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분의 EN의 팩토리얼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개수값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금방 나온 상수는 아니죠. 많은 학생들은 갑작스럽게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배울 때는 수많은 아주 오랜 기간의 역사를 압축해서 단 몇 줄로 이렇다라고 해서 배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인류의 오랜 경험과 지식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것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N을 2n승 n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2n의 팩토리얼을 놓고 만약에 n이 0이면 그때는 A0를 1로 놓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점화식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점화식이 있었죠. 이 개수사의 점화식, 르장드르 미방을 풀 때 나타났던 이 개수사의 점화식을 우리는 양변에 역수를 곱해서 이 AS를 좌변에 남겨두고요. 우변은 AS 플러스 2로 만들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n-s n 플러스 s 플러스 1 분의 s 플러스 2 S 플러스 1과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S 플러스 2예요. 자, 이제 여기 낮은 차수를 이용해서 높은 차수를 표시했던 이 점화식을 거꾸로 쓴 것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이게 n으로 끝나길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식이 S 플러스 2가 n을 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S는 n-1을 넘지 못한다 라고 조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여기다 대입했을 때 S가 n-2라면은
그러면 이게 n으로 끝나잖아요. 가장 높은 차수가 n차식으로 되는 유한차수 다항식의 모양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s는 n-2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식에다가 하나씩 값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s 대신에 n-2부터 먼저 양변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s 대신에 n-2를 대입해 봅니다. 자, 첫 번째 s 대신에 n-2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좌변은 a n-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자 이제 s 대신에 n-2, s 대신에 n-를 대입하니까 nn 지워지고 2가 되는군요. 여기는 2가 됐고, 자 이제 s 대신에 n-예요. n-니까 n 더하기 n이니까 2n-1 이와 같이 되는군요. 2n-1 이와 같이 됐고요. s 플러스 2는 결과적으로 n이에요. 여기가 n이 됐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1이죠. 양변에 2를 더하니까 n-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s 플러스 2가 n이니까 여기가 an이 됐습니다. 자, 이제 s 대신에 n-2를 대입하니까 이런 모양이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여기 an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an은 이미 약속한 이 값이거든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en-1, n-1, an은 자 여기가 2n의 팩토리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2n승 n 팩토리얼의 제곱, 자 이런 상수로 바꿔서 놓는다면은 얘를 이제 정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정돈하는데요. 이게 소거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우선 여기 n-을 그대로 있고 이 팩토리얼을 변형을 하려고 해요. 2n의 팩토리얼은 여기 2n-1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같이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2n 곱하기 2n-1 곱하기 2n-2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죠. 팩토리얼의 정의로부터 만약에 5 팩토리얼이다 라고 한다면 5 팩토리얼은 1, 2, 3, 4, 5까지 곱이잖아요. 그 5로부터 2씩 빼서 5, 4, 3, 2, 1을 곱한 거거든요. 곱셈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 가능하죠. 3 팩토리얼이 3, 2, 1의 곱이니까 결국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n 팩토리얼은 n-1, n-2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모양을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모양을 바꾼 것 뿐이에요. 이 n 팩토리얼을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해봅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는 요거 약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단 다 써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n승이고요. 자, 여기 n 팩토리얼의 제곱이니까 n 팩토리얼 두 개가 있어요. n 팩토리얼인데요. 여기 n이 있기 때문에 n 그리고 n-1 팩토리얼로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n 팩토리얼이니까 또 얘도 n-1 그리고 n-2 팩토리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n 팩토리얼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꾼 이유는요. 위아래 하나씩 약분시키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약분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n 소거됐죠. 자, 이제 같은 색깔은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소거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약분됐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하고 n이 있잖아요. 여기 2n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서로 소거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n-1 있죠? 이 2n-1이 서로 소거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약분시켜 놓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 자, 2n승이 있고요. 자, 여기 n-1 팩토리얼과 n-2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이와 같이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겉보기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1 팩토리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1 팩토리얼 그냥 1이에요. 사실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면 여기에 이제 계속 이게 팩토리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1 팩토리얼 1이니까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분자는 다 지워지고 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n-2의 팩토리얼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s 대신에 n-1을 대입해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n-e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s 대신에 이번에는 n-4를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s 대신에 n-4를 대입하면 좌변은 a n-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이제 n-s죠. 자, n-s. n-s는 여기가 4가 되는군요. 이건 4가 됐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s 플러스 1인데 s가 n-4니까 2n-3으로 바뀌는군요. 여기는 2n-3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대입한 것 뿐이에요. s 플러스 2니까 여기다 양변에 2를 더하니까 n-2 그리고 s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2를 더하니까 n-3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s 대신에 n-4 양변에 2를 더한 것이군요. 그러면 n-2가 되네요. a n-2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는 a n-1을 이미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여기다 놓겠습니다. 4 2n-3 그리고 요 두 개 썼고요. 얘네들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2n승 1 팩토리얼 그리고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자, 이제 분모는 다 썼고요. 분자는 요거 세 개가 있네요. n-2와 n-3과 그리고 2n-2의 팩토리얼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식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팩터를 적당하게 식을 변형해서 분자, 분모가 서로 소구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이제 요 팩토리얼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건 1팩토리얼이니까 1이니까 그냥 놔두고요. 자, 요런 값들을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요 세 군데 팩토리얼을 적당하게 변형해서 위아래 하나씩 다 지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써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 4 2n-3 1 팩토리얼 그리고 2n승이 있었군요. 2n-3 2n승이 있었습니다. 2n승 1 팩토리얼 그리고 n-1 팩토리얼을 자, 여기 n-1 팩토리얼을 변형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n-1 팩토리얼, 여기 n-2 팩토리얼 있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n-1 팩토리얼 그리고 n-1 곱하기 n-2 팩토리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둘로 쪼개놓고 계산하려고 했던 것처럼 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n-1, n-2 팩토리얼 이해할 수 있겠죠? n-1 그리고 n-2의 팩토리얼. 자, 앞부분의 팩토리얼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n-2 팩토리얼은 얘네들을 지우려고 n-2, n-3, n-4 팩토리얼로 쓰겠습니다. n-2, n-3 그리고 n-4 팩토리얼 이렇게 쓰도록 하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n-2, n-3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분자도 분모를 소구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2n-3을 지우기 위해서 얘를 2n-2, 2n-3 그리고 2n-4 팩토리얼로 쓰겠습니다. 2n-2, 2n-3 그리고 2n-4 팩토리얼로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했던 것처럼 얘도 이제 색깔별로 하나씩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n-2, n-2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n-3, n-3이 지워졌고 그 다음에 여기 2n-3, 2n-3이 지워졌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잘 보면 여기 4는 다시 쓰면 2 곱하기 2예요. 이거 한 번 더 쓸게요. 2 곱하기 2와 같잖아요.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는 바로 소거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 2n-2잖아요. 여기 2를 하나를 이렇게 곱해봐요. 2n-2죠. 얘랑 똑같으니까 이게 지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소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분자는 요거 4개 지워줬고, 분자는 2n-4 팩토리얼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2n, 이거 다 여기 지워졌고요. 여기 안 지워진 건 이렇게 4개항이 안 지워졌어요. 2n승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1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아까 1 팩토리얼 썼던 이유는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써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n-2 팩토리얼 그리고 n-4 팩토리얼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규칙을 계속 반복하려고 합니다. s 대신에 n-1을 대입했을 때 s 대신에 n-4를 대입했으니까 이번에는 s 대신에 n-6을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면 n-짝수꼴이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n-짝수꼴이잖아요. s가 n-짝수꼴이니까 2m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앞에서 요거를 뒤집어 놨을 때 이게 첨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음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n-2m이 0보다 크나 같을 때 이 규칙을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수학적 귀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워낙 복잡하니까 그냥 요 2가지만 놓고 그냥 추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학적 귀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요. 풀이가 길어지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S가 n-2m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S가 n-2m이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4는 2 곱하기 1이죠. 2 곱하기 1. 정정합니다.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1의 1승 2 곱하기 1. 4는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의 2승. 그래서 자, 여기 2m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의 m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규칙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만 계속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n-4, n-2 여기 끝이 n-2 팩토리얼, n-4 하면은 n-4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시피 n-2m이라면 요 끝은 n-2m의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리고 여기는 2n-2 팩토리얼, 2n-4 팩토리얼인데요. 이때 2하고 4는 각각 뭘까 봤더니 뒤에 2, 그리고 2일 때 2, 4일 때 4 이런 꼴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끝이 2m이니까 여기는 2n-2m으로 끝날 거라는 것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n승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어떤 꼴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2n승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n승 그대로 있습니다. 2n승.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의 1승일 때 1 팩토리얼, 마이너스 1의 2승일 때 2 팩토리얼, 마이너스 1의 m승일 때는 그럼 m 팩토리얼이 되겠군요. m 팩토리얼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인데요. 자, 이제 요 1일 때 n-1 팩토리얼, 요 2일 때 n-2 팩토리얼, 그럼 여기가 m이면 n-m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과정 없이 그냥 결과만 썼을 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K번 n-2K가 이런 꼴이다라고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 항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규칙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급수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이 르장드르,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이 르장드르 당식이거든요. 르장드르 당식에서 처음에 계수 an을 선택할 때 이 n승 n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2n의 팩토리얼을 놓으려고 했던 이유는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pn1이 1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르장드르 당식의 모양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pnx는 자, 시그마, 이제 pnx는 시그마. 자, 여기가 이제 n이 0부터 m까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n이 0부터 m까지고 이때 m은 뭡니까 하면은 이제 m은 2분의 n이나 2분의 n-1이 정수가 되는 값이에요. 자, 이제 n이 0부터 m까지 갈 때 요 계수를 써서 표시한다면 즉 a n-2
2m 그리고 x의 n-2m 승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계산을 해 보면은 시그마 요거 계산했던 게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 이게 m인데 잘못 써놨군요. 자, m이 0부터요. 자, 요게 m에 의해서 변했거든요. m이 이제 1일 때, 2일 때 m 이렇게 변하니까요. a n-2m은 요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m승 그리고 2n승 m 팩토리얼 그리고 n-m 팩토리얼 그리고 n-2m 팩토리얼 분의 2n-2m의 팩토리얼 그리고 x의 n-2m승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n차의 르장드르 다항식의 모양입니다. 이 m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2분의 n이 이때 m은 여기도 밑에다 쓸까요? 단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n이 또는 2분의 n-1이 정수가 되는 값은 정수인 수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n차의 르장드르 다항식을 한번 쭉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그 풀어서 쓴 모양이 어떤 꼴인지 한번 볼까요? pnx는 자, m이 0일 때요. m이 0이면은 자, 마이너스 0승은 1이 되고요. 여기는 2n승 0 팩토리얼 1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m이 0이니까 m 팩토리얼이 되고요. m이 0이면 m 팩토리얼이 됐으니까 m 팩토리얼의 제곱 그리고 m이 0이면 2n의 팩토리얼 이와 같이 됐죠. 자, m이 0이면 x의 n승입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자, 우리는 a에는 xn승 앞에 처처 앞에 개수가 2n승 m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2n의 팩토리얼이 되도록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pn1이 1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 앞에 개수가 구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수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m이 1일 때는 여기 m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의 n승 1 팩토리얼 안 써도 되겠죠.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분의 2n-2의 팩토리얼 그리고 x의 m이 1이었었으니까 n-2승 이렇게 됩니다. n차식부터 해서 내림차수는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n차식부터 해서 쭉 가서 이제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고 상수항이 안 나오고 다른 차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로 르장드르 다항식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n이 의미 아닌 정수일 때다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었을 때 이와 같은 유한차수 다항식이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n이 0일 때, 1일 때 각각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n이 0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p0x가 되는데요. n이 0이면 이게 가장 높은 차수를 나타내거든요. x의 0승이 1이 되니까 상수항이니까 이 뒤는 형식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 0승 1. 자, 그리고 이제 0이 아닌 모든 수의 0승은 1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0 팩토리얼 1로 약속되어 있고요. 0 팩토리얼이니까 1이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잘 보세요.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모양은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n이 0이었을 때 y1x의 해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y1x하고 아까 해가 같았었습니다. 이 르장드르 다항식은 르장드르 미방을 만족하는 해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르장드르 미방은 우변 0이 되는 재차 미방이에요. 그래서 르장드르 미방을 만족하는 해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만든 해도 당연히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n이 1일 때를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 p1x죠. p1x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여기 x의 1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1승이 있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승은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은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 대입합니다.
n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2의 1승이니까 2가 되고 1 팩토리얼 1이에요. 1에 제곱해봤자 1이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 팩토리얼은 2예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니까 그냥 x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하면 1이 나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계산했던 르장드르 미방을 만족하는 해에서 이거 좀 지워볼게요. 르장드르 미방을 만족하는 이 해에서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첫 번째는 무한차수가 나오지만 두 번째는 유한차수가 나와서 x가 됐잖아요. 바로 그 해하고 똑같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르장드르 미방의 일반에다가 의미하는 정수를 순차적으로 대입했을 때 이 두 개는 정확하게 르장드르 다항식하고 일치하게 됐습니다. 즉 1을 대입하면 1이죠. 여기도 1을 대입하면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n이 2일 때, 3일 때부터는 n이 2일 때, 0, 1, 2일 때는 다시 y1이 유한차수가 돼요. n이 2가 되면 2차식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y1x의 모양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수배를 적당하게 곱해서 변형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번 더 해볼게요. n이 2일 때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p2x예요. 자, 이제 여기 첨자가 다항식의 차수를 나타냅니다. 0차식, 1차식, 얘는 2차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x의 2승이 나오죠. x의 2승.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여기 2를 대입하면 2 팩토리얼은 2예요. 2의 제곱이니까 여기도 4.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2는 4. 4 팩토리얼이니까 4 팩토리얼은 4, 3, 4, 3, 2, 1의 곱이잖아요. 팩토리얼이었으니까 1은 뭐 안 써도 그냥 씁시다. 형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n이 2가 됐으니까 2의 제곱은 4. 2의 설병 1 팩토리얼 1이니까 안 해도 되고요. 2 빼기 2니까 0 팩토리얼 1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4만 남았군요.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2는 4에서 2 빼면 2 팩토리얼 2예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x0승 1 상수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하나 약분되고요. 약분하니까 2분의 3 x의 제곱,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것이 p2x예요. 여기다 1을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하면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1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y1이 되지는 않습니다. y1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번에 2를 넣어봐요. 2를 넣으면 여기서부터 0이 되죠. 얘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0이 되고 얘는 이제 무한차수가 됩니다. 요 식에다가 2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y1x를 계산해 보면 1-2분의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3이죠. x의 제곱이 돼서 내림차수를 쓰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알 수 있겠죠. 르장드르 미방을 만족하는 유한차수 다항식의 해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만든 게 바로 르장드르 다항식이거든요. 어떤 상수를 곱했을까요? 모양을 잘 보세요. 이 모양을 저거랑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봐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볼까요? 이 식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봐요. 이 상수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곱하니까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죠.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가 바로 p2x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장드르 미방을 만족하는 일반에다가 의미하는 정수를 계속 대입했을 때 그 자체가 바로 르장드르 다항식하고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상수배를 하면은 르장드르 다항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장드르 다항식도 르장드르 미방을 만족해요. 그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르장드르 미방의 모양을 잘 보세요. 1-x의 제곱에 y2' 마이너스 2xy' 플러스 n 플러스 1 y 이퀄 제로 우변이 0이잖아요. 어떤 해에다가 상수배를 한다고 해도 이 방정식을 당연히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르장드르 미방을 만족하는 이 해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만든 이 르장드르 다항식도 이 미방을 만족하는 좋은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유한차수니까 당연히 다루기가 쉽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유한차수이기 때문에 어떤 x를 대입해도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르장드르 다항식을 잘 보면 P0는 0차 다항식, P1은 1차 다항식, P2는 보다시피 2차 다항식, P3는 3차 다항식, 그리고 P4는 4차 다항식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르장드르 다항식은 잘 보면은 이렇게 이 차수가 0을 편의상 이제 짝수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첨자가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우함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첨자가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기함수가 나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계수를 xn승 앞에 최고기 앞에 계수 an이라고 놨을 때 an을 일부러 이렇게 놨던 이유는 바로 항상 2를 대입하면 1이 나오게끔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2를 대입하면 값도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는요, 이 첨자가 짝수일 때는 우함수, 첨자가 홀수일 때는 기함수예요. 기함수니까 당연히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라는 것, 그리고 2일 때 항상 1을 지나니까 이들 모든 유한차수 르장드르 다항식을 하나하나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면 다음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 P2까지만 계산했는데 우리 교재에는 계속 몇 개를 더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이제 얘네들을 다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르장드르 다항식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첨자가 이 0도 짝수에 포함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편의상. 그러니까 짝수 첨자는 항상 좌우대칭이 되는 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0는 상수항 1이잖아요. 여기 1.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P1은 X죠. P1은 X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P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P2는 2차식이에요. 최고 좌표계에서 플러스고,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군요. 그래서 P2는 이 초록색으로 그리는 이 그래프예요. 보세요. y축 대칭이죠. 그 다음에 이제 P3는 이제 계산 안 했습니다만, P3는 여기 2분의 5 x의 3성 마이너스 3x예요.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3차함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이제 P4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P4는 여기 보다시피 8분의 1 35 x의 4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차 함수예요. W자 모양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다시피 언제나 PNX, PN1은 1을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기함수는 반드시 원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함수는 원점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우함수일 때는 1을 지납니다. 즉 여기가 첨자가 짝수인 경우를 이렇게 쓸게요. 그냥 2n이라고. 마이너스 1일 때 1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첨자가 홀수일 때요. 2n-1, n이 이제 2n 플러스 1로 써야겠군요. n이 0부터 간다고 가정하니까. 첨자가 홀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함수, 첨자 짝수일 때는 우함수, 첨자 홀수일 때는 기함수, 그리고 모든 n에 대해서 1을 지날 때 1일 때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 1을 지나고, 홀수 차수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를 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르장드르 다항식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교재 연습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성함수라든가 르장드르 다항식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 보면 로드리게스 공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로드리게스 공식이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요. 다시 말해서 그 로드리게스 공식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많은 르장드르 다항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또 많이 사용할 거니까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성함수라든가 이런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요. 나중에 우리가 편미분방정식을 또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편미분방정식에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구면좌표계의 경계값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구면 형태로 주어지는 어떤 전도체의 열전도 문제를 다룬다든가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미분방정식이라서 특히 그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 르장드르 다항식을 활용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르장드르 다항식은 뒤에 가서 우리가 프리의 급수단원에서 좀 더 자세한 것을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르장드르 다항식은 마이너스 1과 1 범위 안에서 서로 직교합니다. 어떤 함수가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직교한다는 것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직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다항함수
m과 n이 서로 다르다고 볼게요. 이와 같이 르장드르 다항식, 서로 다른 두 다항식 m과 n은 서로 달라요. 자, 이걸 적분한 값이 만약에 0일 때 여기서 m과 n은 서로 다르다는 조건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pm이라는 이 르장드르 다항식과 pn이라는 이 르장드르 다항식은 마이너스 1과 1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서로 직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오소고날 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직교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프리어급수 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르장드르 다항식이 직교성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실제로 직교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르장드르 다항식이 서로 다른 m과 n에 대해서 서로 직교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널 마이너스 1과 1에서 P0x하고 P1x가 서로 직교하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PM과 PN을 다 놓고 계산해야 되는데 워낙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0, P1은 이미 계산해놨잖아요. P0가 1이고 P1은 x였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곱하기 x니까 x dx죠. 근데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구간인데요. 피적분 함수가 홀수 차수니까 기함수예요. 기함수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군에 적분하면 무조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하나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P1x하고 이번에는 P2x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달라야 돼요, 얘가. 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P1x는 x였고요. P2x는 이거였죠. 이걸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보면 2분의 3. 2분의 3x의 제곱, 2분의 3x의 3승.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니까 2분의 x예요. 얘도 잘 보세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관인데 얘도 홀수차수, 얘도 홀수차수니까 기함수 갖고 있는 성질로부터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P0x에서부터 P4x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P4, P3만 합시다. P3만 해볼게요. P3도 어차피 할 필요도 없네요. 왜냐면 이게 홀수 차수잖아요. P0 1이니까 또 홀수 차수니까 0이라서 그냥 P4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일반화된 걸 하려면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 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P0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P4는 저 8분의 1 그리고 35x의 4승 마이너스 30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 이와 같이 됐죠. 그리고 dx입니다. P4가 이거고 P0가 1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아까는 다 기함수였는데 지금은 자 여기가 짝수차수고 상수항도 우함수잖아요. 우함수의 상수별에도 우함수예요. 우함수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군에 적분하면 오른쪽 반의 적분값의 2배가 같습니다. 8분의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8분의 2가 되니까 약분하면 4분의 1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35x의 4승 마이너스 30x의 제곱 플러스 3에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의 2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얘를 다 계산한 것이 0이 나온다면 결국은 P0, P4도 서로 직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교한다는 말이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교차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교라는 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저 뒤에 가서 교재 제 8장인가쯤에 보면은 선형대수 교과과정에서 내적 공간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때 내적 공간상에서 두 백파의 직교성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구체적인 예문을 11장 프리어급수 단원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적분값이 0이면 직교한다라고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자, 여기다 1을 더하면 5죠. 7x의 5승 마이너스 여기다 1을 더하면 3분의 30이니까 10x의 3승 플러스 3x 이렇게 되는군요. 0부터 1이에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요. 7 마이너스 10 플러스 3 0을 대입해봤자 0이니까 이거 다 계산하니까 0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르장드르 다항식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언제나 0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 르장드르 다항식은 항상 직교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 교재 5장 2절 우리 앞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과 르장드르 다항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은 나중에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몇급세법을 이용해서 푸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5장 3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